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이재명과 이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어제 새벽에 일어났다는 낙상사고와 관련된 후속 보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워커힐 호텔에서 글로벌 인재 포럼 행사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언론인들이 또 당연히 물어봤어요. 사모님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답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페이북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관해서 많은 의혹들이 따르고 있죠. 부부간에 싸움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루머들이 지금 떠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새벽 1시에 얼마나 큰 낙상사고, 이 관저 아니면은 이 아파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이 꼬매기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참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 뭐라고 답변했느냐? 영화에서만 봤지 사람이 그렇게 혼절하는 모습은 옆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보국에서 내린 내용을 보더라도 어제 낙상 사고로 인해서 경기도 이 모 병원에 응급해서 수술까지 받았고 가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어제 사과문을 냈어요. 일정이 취소된 데 대해서 사과를 내고, 대선 후보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 남편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상사고, 오늘 추가적인 언론인들의 질문과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요, 이렇게 올렸어요. 첫눈이 오네요. 오늘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참석을 위해 도착한 이재명 후보의 첫마디였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영화에서만 봤지 사람이 그렇게 혼절하는 모습을 옆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 정신이 없더군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눈이 옵니다. 아침부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후보님 모시고 부사, 귀가까지 잘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올려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풍부한 상상력으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낙상을 해서 꼬매기까지 했고, 후보가 후보이기 전에 남편이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옆자리에 붙어 있었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댓글을 보니까요, 중앙일보에 나온 댓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명아, 너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해경군 김씨가 조카에게 말한 내용이나 대국민에게 밝히고 사과하고 사퇴하라.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걸 내가 지금까지 막아왔다는 해경군 김씨가 조카에게 하는 대화부터 해명하라. 그리고 나서 형이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그리고 나서 형이 병투병하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 살인마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올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지 아내는 알뜰살뜰 살피는 척하네. 네가 때린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옥수동 누님,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그때는 괜찮았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또, 참 이거 읽어드리기도 참, 저기에 한 상황이, 이러한, 이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얘기 등등, 많은 좋지 않은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나요? 연출 같죠? 여배우랑 놀아나다가 대통령 후보되니 웬 성실한 척하죠? 배도 웃습니다. 빨리 해먹은 죄로 감옥이나 가세요. 이런 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야 너무나 오글거려서 원 메시지는, 그는 이 정도의 인격자이자 아내를 사랑하는 애처가라 이거네. 호가 웃겠소. 그 다음에 대장동 돈 관리를 김 여사가 했나? 아니면 혼절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김부선이에게도 쌀 한 가마 정도는 붙여주고 안위도 걱정해주라. 김부선이 정주고 몸주고 재수없게 차여서 많이 측은하게 보이더라. 김부선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더라. 저것도 다 쇼로 보인다. 김부선 여사가 처음 총각 사칭을 폭로했을 때는 혼절하지 않았나? 꼭을 알 수 없는 여자구나. 지가 패놓고 저런 소리 떠드는 거 보면 소시오패스가 확실한 듯, 이러한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 참 김재원 최고위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간의 설전 정말 낯뜨겁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에서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원 말하자면 최고위원이 탈당자 다 해봐야 40명밖에 안 된다.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최고위원이나 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왜 저렇게 강조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2030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요. 이 탈당 인원 숫자까지 지금 페북에 공개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래서 둘이 지금 하고 있는 설전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참 안타깝다. 이제 이 정도에서 할 만큼 했고 누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그 의상을 챙기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읽고 있어요.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MBC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당보다 입당이 더 많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허위다. 왜냐면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언론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준석 대표의 반박문을 보면요, 탈당자 통계를 낸 건 당비를 내는 선거인단인데 입당은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 당원 숫자를 합쳐서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허위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그러면서요, 김재원 최고가 처음에는 탈당 40명이라고 했는데 몇천 명 단위로 탈당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입당 숫자도 많다고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2030 세대의 탈당 문제를 이야기했고 2030 탈당 비율이 높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일 날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한 내용을 보면 탈당 숫자는 40여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1차적으로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지난 주말, 즉 경선이 끝난 주말에 수도권에서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 넘는 탈당이 있었다. 그중에 2030 비율이 75%가 넘는다. 그러면서 40명 남징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김 최고위원을 공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최고위원이 바로 어제 저녁에 반박 입장문을 내놨어요. 전체 탈당하신 분이 약 3,000명 정도 되고 입당하신 분은 7,000명 정도라고 들었다. 무조건 엑소더스 대탈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다. 그리고 청년당원 탈당과 관련해서는 1,700명 정도가 입당했다고 들었고 탈당하신 분보다도 400명 정도가 작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치고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30 세대의 지지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같이 똑똑하신 분이 그랬으면 애초 왜 40명 같은 소리를 했느냐 적당히 거짓말 했어야지.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탈당 인증 글만 해도 몇백 명이라는 얘기가 도는 상황에서 40명이라고 대놓고 당 최고 지도부가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다른 후보 지지자를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닦아 세우고 있어요. 너희 다 해봤자 40명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강한 조롱을 한 것이다. 선거 직후 원래 자연적으로 감소해야 할 당원 숫자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후보가 되면 컨벤션 효과 때문에 당원 가입이 급증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또 허위 이야기 했지만 일반 당원과 선거인단 당원을 합치면 순손실이다. 이거요 객관적으로 이 당 사무처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민심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심판은 마이너스 심판이 되는 이 어리석은 일을 김재원 최고도 똘똘하고 이준석도 똘똘한데 이 똘똘한 두 분이 왜 이러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광주 현지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오늘 오후에 윤석열 총장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하는데요. 오늘 광주 현장 굉장히 살벌합니다. 유가족 그리고 대학생과 경찰 간의 대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18 유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5월 어머니하고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완전히 좌파단체죠. 그 다음에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 그 묘지 입구서부터 딱 진을 치고 지금 경찰 기동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월 어머니 회원들이요 경찰에 안전 울타리하고 통제선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대치가 지금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양측 간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의 외투가 찢기고,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 일부가 바닥에 뒹구는 물리적 충돌이 계속됐다. 그리고 그래서 5월 어머니 측에서는요,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우리의 남편과 자식이 잠든 묘지에 흉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학생 진보연합층에서는 민주의 문 그 앞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은요, 윤 후보의 참배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제 밤부터 5.18 묘지 진입로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참배단 또 열사묘소 이런 데를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도착하기 직전에 개별 참배객으로 가장을 해서 선점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윤석열 후보가 5.18 묘지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항쟁 희생자와 열사를 기리는 공간에는 발을 일체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하에 지금 방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학생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렇게 저지에 나서고 있고, 그 다음에 썩은 사과를 선물하겠다라는 그런 행동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철저히 민주주의 문 앞에 통제소를 설치하고 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경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캠프 측에서도 철저하게 대응 조치를 강구한 다음에 묘지 5.18 묘지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광주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요. 지금 이용섭 광주시장이 3가지 조건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화할 것이다. 그래서 내세운 3가지 중에 하나가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넣어라. 2번째는 진상규명에 앞장서라. 3번째는 역사 왜곡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가고 있고 움직임도 다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용섭 시장이 이거를 정치 쟁점화 시켜서요,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좀 챙기는데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비판은 여전히 현장에서도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섭 광주시장 똘똘하게 똑바로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하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준석과 김재원 간의 갈등, 이런 설전도 물론 있지만요, 한쪽에서는 이준석과 그 다음에 김종인, 다른 한쪽에서 윤석열 총장 간의 선대위 구성 문제를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충돌하는 지점들이 쭉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보도는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세밀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 핵심 위치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이제 사무총장 교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의견이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현재의 사무총장 그대로 가자 한기호 이거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사무총장을 좀 바꾸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본래는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히려고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분을 앉히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무총장이 얼마나 줍니까? 돈, 인사, 그 다음에 뭐 이런 선거판 짜는 거에도 굉장한 큰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조직, 재정 모두를 사무총장이 관할하니까 굉장히 키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준석은 자기 입맛대로 현 사무총장 그대로 유임,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윤 총장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 말하자면 친정체제 구축이겠죠. 이거를 빌고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지금 의견이 다른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대위 체제에서도요, 총괄 선대 본부장에 윤석열 쪽에서는요,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먼저 권영세 의원, 사선 의원이죠. 권영세 의원이 선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적임자다. 그래서 총괄 선대 본부장을 권영세로 시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좋다, 가능성은 열어두고 검토해보자. 그래서 조금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에서는요, 총괄 선대 위원장으로 임태희 전 의원을 김종인 의원 측에서는 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태섭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공동 선대 위원장으로 영입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쪽에서는요, 중도 그리고 청년 그다음에 호남 이런 걸 잘 챙기기 위해서 국민통합위원회를 선대위에 만들자. 그리고 국민공감정책단도 신설하자. 이런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보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이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이 올 것이다. 이미 내락을 했다.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또 총괄이나 아니면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여하간 어떤 타이틀이 됐든 간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모시는 걸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선대위 구성이 빨리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선대위 구성을 가지고 김종인과 이준석 한 팀으로 윤 총장하고 좀 대립과 갈등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이 단독 보도 중앙일보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김종인의 살생부에 좀 떨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경선이 끝나고 나서 캠프 해단식 회식을 마치고 서둘러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캠프에서 모시려고 하는 것은 우선 경력이 많다는 것이죠. 경륜, 철저한 경륜. 두 번째로는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난번 2017년도 대선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지기 백전백승 이런 전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김종인 비대위원장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신이기 때문에 용인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킹메이커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전략가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캠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 위에 윤석열 후보가 굳건히 서 있고, 여기에 국민통합, 약자와의 동행과 같은 시대령 시를 통찰해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 경륜이 더해지면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도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기대를 하지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호남과 또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이런 브랜드, 이런 외연 확장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도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어려운 점은 뭐냐? 짜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의 소신이 강하다는 점, 독단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캠프 내에서는 좀 마뜩치 않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자리 사냥꾼이다라는 발언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말하자면 당선을 위해서 뛴 캠프 요원들한테는 상당한 자극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미 9월 달에는 윤 캠프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파리떼로 비유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리사냥꾼, 파리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하게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캠프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잘라낸다라는 소위 살생부 같은 게 돌기까지 캠프 내에서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캠프 내에서 실장급 이상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 다들 불안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요, 윤석열 후보와 사선을 넘은 동지들이고 또 승리자인데 왜 우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처지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함과 불만이 있다는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요, 고심도 하고 갈등도 하고 또 대립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 구성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불필요하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요. 우선은 후보가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이 캠프에 모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저는 제일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이번 서초 이 지역구 위원장에는 공모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공중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초 지역구 위원장은요 아무나 갖다 꽂아도 돼요. 제가 굳이 안 나와도 저는 이미 2년 반 동안 해서 이 바닥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 한 표라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정권 교체에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여하겠다는 역할이 여기 지역구 위원장 맡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궐선거에 아주 직접 응모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의 이러한 뜻을 100분 이해하실 거라 믿고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강력히 당부를 드리고, 또 서초 이 갑지역에, 서초 갑지역이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내방역까지가 서초 갑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지인분들이 있으면은 전옥현의 안보정은 많은 권유를 부탁드려서 전옥현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꼭 아셔서 정권 교체 누구보다도 기여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